안녕하세요. 모험하는 여자들의 라디오 모여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킴입니다. 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아, 맞아. 우리 이제 모모들하고 평어 쓰기로 했고, 모험가 인터뷰도 이제 시즌 1을 맞이해서 우리가 평어를 도전. 쓰기로 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볼게. 나도 원래 킹킴이랑 평어 쓰는 사이 아니지만 맞아. 오늘부터 해본다. 란 안녕. 상당히 어색할 수 있지만 해본다. 근데 평어 쓰는 게 좋지. 근데 제가 내가 평어 실험을 그 걸스 온 더 트레일에서도 시작을 했었는데, 그 한편이라는 그 인문 잡지 있잖아요. 너무 미능사에서. 좋아요. 그 평어 실험을 다룬 회가 있었어요. 그게 리터였나? 한편이었나?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얼마나 한국어 언어 자체의 위계가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만났을 때 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 언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평어 실험이라는 사회 실험이라는 어떤 세팅을 함으로써 우리가 언어에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습, 행동, 내가 반응하는 어떤 패턴을 머릿속에서 한번 스위치를 바꾸는 거죠. 맞아. 근데 이게 반목, 야작 이런 거랑은 사실 또 다른 거죠. 평어는 다른 거지. 네. 그래서 일단 오늘 평어로 시작하게 됐는데, 왜냐면 우리가 진짜 시즌 1 끝나고 처음으로 하는 모험가 인터뷰예요. 모험가 인터뷰인데, 란하고 꼭 하고 싶었던 게, 란도 선샤이닝 서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곳, 지금 강남 테헤란로가 다 보이는 이곳에서 선샤이닝 서점을 운영한 지가 정확히 1년이 되는데, 생일이 모여라랑 같아. 맞아. 4월 1일에 진짜 오픈을 했어. 충격적이야. 우리 이거 알고 너무 놀랬잖아. 진짜. 짠 것도 아닌데. 우리 한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어떻게 각자. 맞아. 진짜 한 거의 5년 정도 연락이 뜸하다가. 제가 막 임신하고 어쩌고 하면서 연락 맞아. 많이 못했죠. 맞아. 그래서 그 란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락을 시작하게 됐는지 란이 방금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 우리 카톡을 진짜 담벼락을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 봤는데, 이제 란 생일 4월 며칠이죠? 18일이요. 4월 18일인데 그 중순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거야. 맞아. 봄에 태어났구나, 축하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강남의 서점 사장이 되어버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내가 답장으로 나는 갑자기 팟캐스트 진행자 돼버림. 맞아. 그 대화를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사실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요. 또 존댓말 했어, 습관적으로. 원래 나는 그 카톡에 생일 알람을 꺼놓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서점을 새로 시작했다는 걸 알리는 방법으로, 뭐를 해야 될까? 왜냐면 내 생일은 4월 중순이고, 서점은 4월 1일에 시작했으니까 진짜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지? 뭐 결혼이면 청첩장이라도 보낼 텐데. 그래서 알람을 안 끈 거야.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를 한번 노출시키고, 나한테 누가 생일 축하를 하면 저 서점 열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 해에, 그 작년이죠. 작년에 안 껐는데 킴킴이 연락을 한 거야. 생일 축하한다고. 너무 고맙게. 그래서 나 진짜 너무 축하해줘서 고마워. 근데 갑자기 가지고 훅 들어간 거지. 나 서점 열었는데. 왜냐면 그 즈음에 나도 뭐 내 자기소개를 할 때 저 서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너무 어색해가지고 연습하는 시기였던 거야. 그래서 말을 했는데 킹킴도 우와 근데 난 팟캐스트 진행자 됐는데 이러니까 너무 재밌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나 한번 저 팟캐스트에 맞아. 그랬는데 1년 걸렸다. 그 맞아. 사이에 많은 일을 같이 겪고 1년이 걸렸다. 진짜 2025년은 거의 킴킴과 함께한 모험이지. 맞아. My 귀인. My precious. 나의 귀인이다. 맞아. My precious.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게스트 소개를 하면서 란을 소개한다는 게 사실 너무 나한테는 사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인터뷰를 하는 게 더 어렵고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해. 맞아. 그리고 때가 됐기 때문에 인터뷰 요청을 했다. 정말 1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최근에 포린에서도 굉장히 멋있는 인터뷰를 또 했어요. 근데 너무 아쉽게 끝이 나는 거야. 그건 진짜 서점의 시장 얘기만 딱 다뤘고, 그 인터뷰 자체는 내 이야기를 다룬다기보다 이 서점의 시리즈 중에 하나로 들어간 맞아. 거라서 그 정도가 맞았던 것 같아. 근데 아마 그걸로 노출이 엄청 많이 됐을 것 같아. 약간 그 독립서점계에서 체이나 책방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굉장히 지리적 위치, 그리고 누가 운영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오는 사람들의 모든 그 포지셔닝이 또 이 선샤이닝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서점이라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서 저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 그렇지, 진짜 오늘 그렇지. 얘기가 기대되고, 진짜.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자, 란에게 모험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진짜 모험하고 있구나 느꼈던 순간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나 이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나 모여라 애청자잖아. 진짜 너무 난 항상 이제 그 모여라를 들을 때마다, 나에게 모험이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면서,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서 듣는단 말이지. 그런데 내 순서가 되니까, 나에게 진짜 모험이란 뭐였을까?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도 모험이란 단어가 너무 거창해서, 이걸 시도라고 바꿔서 말하고 싶다. 모험이라고 하면, 내가 모험가인가? 한데, 시도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모험하고 있구나 하는 느꼈던 순간은 정말 선샤인이 운영하는 거의 내내. right now. 진행 중이다. 지금도 매일매일. 왜냐면 나한테는 이게 그 내 딸 다음에 둘째를 키우는 느낌이라서 매일매일 다르고, 그래서 매일매일 사업일기를 써도 할 말이 있고, 정말 이 서점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모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 또 더 포인트 되는 순간들이 있지. 예를 들면 이 서점은 좀 특이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하잖아.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제 웬만하면 매진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때는 이게 왜 매진이 안 되지? 왜 이게 내 생각보다 호응이 없지? 이게 움찔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진짜 어떻게든 팔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정말 안 해본 시도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 근데 이번에 프로그램 열었어? 근데 모객이 별로 안 됐어. 에이, 닫아. 이러면 이제 진짜 없던 일처럼 되는 건데, 그리고 내가 뭐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었기 때문에 모객이 안 돼서 안 열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 그래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든 열면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이 생기고 만나고 관계들이 또 이어지고 또 다른 뭔가의 아웃풋이 생기잖아. 그게 최근에는 그 상하이 아트북 페어 나가는 어떤 책이었어. 그 네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거. 그것은 과자에 대한 책인데, 그러니까 내가 무려 금종각 디자인 스튜디오에 이지연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독립출판 워크숍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난 진짜 열자마자 한 일주일 안으로 다 완판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모객이 좀 시간이 걸렸어. 그런데 그 모객 손님 그러니까 참가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뭐 아이도 있고 아기도 아직 어리고 뭐 어린이집도 안 갔고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근데 뭐 어린이집 가도 바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도 그럼 지금 할게요 해서 약간 마지막 손님처럼 오셔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분이 진짜 텐션이 좋게 참여를 하셨고 하다 보니까 뭐 정말 이 기획도 너무 좋고 책도 예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냥 소소하게 독립출판해서 그냥 뭐 텀블벅 정도 하고 였는데, 이제 이 금종각의 이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펀딩을 한 경험이 있고 본인이 북페어도 진행을 했고 하니까 이 주제, 이 한국 과자 도감
이라는 주제는 너무너무 외국에서 많이 팔릴 것이다. 무조건 이 아이디어 진짜 책은 좋다. 아마존에서 팔아야 된다. 어머. 뭐 영어로도 만들고 중국어로도 만들고 뭐 인도네시아어로도 만들고 뭐 요즘에 뭐 워낙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장을 열어준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 아니 그런 방법이 그냥 독립출판 그냥 소소하게 뭐 좀 팔고 이게 아니고 외국에 외화를 벌어야겠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좀 자체적인 마감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책 나오면 뭐 나오는 거지 이러지 말고 좀 몇 가지 마일스톤을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가 그 같이 생각한 게 상해 아트북 페어였는데 상해 아트북 페어가 6월이고 그 당시에 우리가 1, 2월에 책을 만들고 있었어서 저걸 목표로 마감을 한번 해봐요 하고 달리고 있었어. 근데 지원했는데 된 거야. 어머머. 그래서 6월에 가. 상해 같이 갈 거야? 나도 가고 싶지. 지금 조율 중. 바다 그때 방학 아닌가? 유치원은 방학이 그때가 아니에요. 근데 상하이가 요즘 완전 뉴욕이잖아요. 나도 너무 가고 싶지. 최근에 희정님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보이는 거야. 근데 영감이 필요해. 나 상해 진짜 다시 가고 싶은 게 진짜 같이 갈까? 우리 다 같이 헤이. 아니 나 장마 진짜 싫어하잖아. 6월 언제지? 6월 중순. 14 미드. 그때 뭔가 이제 행사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면 나 진짜 가고 싶다. 맞아요. 같이 가면 너무 좋지요. 또 중고 되잖아. 지금 너무 필요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워크숍을 안 열었으면 그치. 어쩔 뻔했어? 아니 근데 어떻게 상하이 아트페어까지 처음에는 너무 생각보다 너무 인원수가 적은 것 같아서 지연님한테도 미안하고 물론 우리 친구지만 그래도 이 사람도 진짜 바쁜 사람이고 나를 배려해줘서 우리 서점에서 이 워크숍을 열어줬는데 나 정말 이거를 모객을 더 잘하고 싶었는데 뭔가 타이밍과 뭐 이래저래 해서 생각보다 안 팔리게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그래도 지연님한테 나 그거 너무 하고 싶다. 이 정도 인원으로도 해줄 수 있냐. 뭐 대신에 내가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뭐 보태주겠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해서 오픈을 했는데 그 이번 시즌에 참가한 분들이 다 책과 글이 너무 좋고 사실 다른 팀이네. 한 분 더 아트북 페어 나간다. 그분만이 아니다. 진짜? 또 상해? 그건 일단 비밀. 네. 오케이. 그래서 아니 이렇게 처음 책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아트북 페어에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우리 마감이 생겼으니까 다들 열심히 달리고 있고 와. 뭐 그걸 계기로 그러면 상해 아트북 페어 별개로 한국에서 펀딩도 하고 그리고 이 주제는 또 너무 사람들하고 같이 해보기 좋은 주제니까 맞아. 그러면 선샤이닝에서 북토크를 한다면 과자를 같이 먹어볼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하나씩 들고 와도 되잖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한국 버전 조금 다르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고 그리고 뭐 여행사 하는 친구하고 이거 뭐가 조인하면 어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확장되니까 역시 뭐라도 해봐야 된다. 혹시 말했어 어떻게 보냈냐. 근데 이게 진짜 한 번 시작하면은 그 다음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굴러가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해.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진짜 작년에 정말 모든 게 다 세팅 과정이기 때문에 저 각종 플랫폼에 올려야지 나도 막 북클럽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워크숍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방식을 또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작년에 정말 내내 계속 테스트를 했던 것 같고 올해는 조금 익숙해져서 이렇게 해서 템플릿이 있고 뭐 인스타그램 어떻게 하면 되고 뭐 시간대는 어떤 시간대가 우리 선샤이닝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고 이제 좀 한 4개 계절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킴킴도 그럴 거 아니야. 모여라 1년 어떻게든 굴려보니까 뭐 우리 애청자들은 어떤 주제 좋아하네. 또 이 에피소드는 여전히 뭐 계속 인기가 다시 많네. 듣는 사람들이 있네. 뭐 이거는 스포티파이에서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뭐 이거는 또 뭐 팟빵에서 잘 되고 이런 게 좀 보이잖아 이제서야. 근데 확실히 레슨런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니까 내 눈에도 보이고
감각이 좀 발달한다고 해야 되나? 1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시작이라서 마음에 드는 거야. 그치. 이제 진짜 이거다. 조금 텐션 올라왔다. 이제 뭔지 조금 알겠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뭐 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어설픈데 약간 봐주세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이제는 사실 나 스스로에게 어설프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 킴킴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아?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장비 세팅할 때도 우리가 몇 달 전에 그 장미 레지던스 세팅할 때랑 지금이 또 달라. 킴킴이 그때 이 세팅하는 거 훨씬 준비도 더 잘했고 그리고 나한테 더 안내도 훨씬 매끄럽게 해줬고 조금씩 그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 게 너무 좋지. 나 감동이다. 아니 근데 란이 진짜 찐텐 모모여가지고 사실 그래서 란이랑 몇몇 모모들이 이제 내가 아는 모모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인스타에 그 후기를 올려줄 때마다 내 사랑이 진짜 천배만배 돼가지고 다시 또 모여라를 할 힘이 되는 거야. 맞아. 나의 소중한 진짜. 운전 친구. 근데 솔직히 그 모여라에 나오는 모든 주제가 나하고 뭐 맞는 건 아니지. 근데 이거 이런 얘기를 대체 어디 가서 들어? 뭐 이런 마음으로 항상 듣고 그리고 나는 이제 언젠가 킴킴도 이 모여라로 책을 쓰길 바라는 사람이라서 쓸 수 있다. 그치. 일단은 약간 모험 일지처럼 좀 계속 글을 쓰려고 하는 중이긴 하지. 맞아. 그래서 뭐 듣다가 이 문장 저장해야 돼. 막 이런 문장들 많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약간 그 선샤이닝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항상 진화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아니야. 자기의 DNA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차원으로 탈바꿈이 되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게 카드 뉴스만 봐도 그래요. 진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거고 왜 이거를 선샤이닝에서 하는지가 좀 되게 잘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작년에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게시물 보면 막, 야 이런 걸 어떻게 올렸지? 너무 생겼어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 나 이거 너무 못한다. 나 이거 진짜 너무 못 만든다. 인스타그램이 너무 무섭다. 어렵고 싫고 무섭고 막 피하고 싶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거를 뭐 맡길 수도 없고 왜냐면 맡기려고 해도 내가 알아야 맡기지. 맞아. 그래서 막 울며불며 했는데 인스타그램도 이제서야 약간 어떻게 하지 이제서야 알 것 같다? 이런 게 있어. 진짜 맞아. 나야말로 선샤인 덕분에 시작한 게 많은 사람이다. 맞아. 진짜 그 퍼린 인터뷰에서도 어떻게 보면 커리어 재활 과정이기도 했다. 선샤이닝을 통해서 어떤 아예 새로운 플랫폼을 스스로를 위해서도 만들기도 했고 나 같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는 걸 통해서 나의 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실제로 란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했었고 공간 디자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간 창업과 디자인과 어떤 이런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미 뭐 퍼블릭 리포트라든지 책이라든지 강의, 북클럽 활발히 계속 활동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고마운데 그 작년 즈음에 나는 그 나 스스로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너무 내가 옛날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 그 아연님 그 편에서 아연님이 항상 동시대를 살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난 그때도 맞아. 동시대를 사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내가 몇 살이든 간에. 내가 그래서 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맞아. 그런데 작년쯤에 나는 뭐 육아와 뭐 등등으로 너무 갑자기 다시 내 일을 뛰어드는 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 결국 누군가랑 같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뭐 그게 클라이언트든 뭐 같이 일하는 파트너든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나서 일을 시작하지? 도모하지? 그러면 결국 나를 알려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런데 마침 이런 공간이 있었고 그러면 진짜 해봐야겠다 이렇게 된 건데
결국에는 그 동시대를 산다는 게 일단 몰라도 해봐야 되고, 내가 이거를 진짜 못하겠다 해도, 결국엔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 이게 진짜 실물을 놔버리면, 누가 해온 거 보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만들 수 없는 사람도 많잖아. 그치. 그게 사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직을 조금만 벗어나도 내가 사실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게 대부분의. 네. 그래서 나도 뭐 예전에는 내가 뭐 공간 창업한 사람들한테 이러쿵저러쿵 뭐 멘토링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했었는데 그 몇 년 사이에 일을 조금 쉰 것도 맞고 해서 다시 이 감각을 어떻게 살려야 되지? 그러면 누군가한테 이러쿵저러쿵 그 멘토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멘토링을 해가면서 내가 실행도 해가면서 맞아. 영업도 하고 맞아. 해야 됐던 거야. 어떤 그런 수련을 작년 1년 내내 한 거고 그래서 머릿속에 너무 여러 개의 자아가 있잖아. 나는 디자이너면서 투자자면서 그치. 뭐 한편으로는 되게 손님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나 자신을 계속 컨설팅하고 근데 계속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합을 맞춰가는 이게 지금 이 순간이 최선이다. 그걸 찾아가는 게 진짜 계속 그 과정이었고 그 고군분투 속에서 만나게 된 또 파트너들이 있는 거야. 그게 뭐 킴킴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상당히 소중한 희정님이고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모인다고? 완전 드림팀인데?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그러니까 약간 선샤이닝이 목이 되고 있어.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진짜 너무 좋지. 통로처럼 되면서 진짜 여기를 통해서 알게 되고 뭔가 시작되고 서로 연결되는 그런 게 보여서 예를 들어서 그때 여기서 했던 북클럽에서 만났던 서영님이 영스 페이보릿이라는 맞아. 꽃 구독 서비스를 하시는데 우리 딱 고객이잖아. 근데 그때 선샤이닝의 첫 번째 고객이기도 하고 진짜 그냥 트루트루 첫 고객. 근데 서영님이 여기서 시작하게 된 어떤 선물처럼 시작했던 거를 정말 모든 사람한테 선물로 서비스로 만들게 되는 것까지 선샤이닝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좋고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이 서영님한테 꽃을 주문하고 받고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고 또 다 이제 커스텀을 해주니까 심지어 배달도 해주고 진짜 샤라웃 진짜 한번 서영님하고 녹음을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사실 나는 그러니까 킴킴도 계속 씨드를 뿌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씨드 클럽을 운영하는 것처럼 나도 계속 씨앗을 뿌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어떤 순간에는 내가 모르는 데서 그냥 계속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좋다. 역시 서점이란 좋은 것이다. 서점도 좋고 책도 좋고 기본적으로 이게 선샤이닝에 자주 오는 사람들은 다 책과 글과 읽고 쓰기 막 혼자 있는 시간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만큼 그런데 또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맞아. 그리고 여기서 만나서 막 서로 계속 응원하고 실제로 그 응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걸로 응원하고 맞아. 그런 관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너무 좋지. 그래서 그 사후배기 멤버십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란이 가장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 그러니까 가장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돈을 절대 잃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가치고 현실적인 거라는 거를 절대 그 감각을 잃지 않고 그것까지 챙기기 때문에 항상 실속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모든 관계도 그렇고 선샤이닝도 그렇고 그래야지 지속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돈 얘기를 하면 뭐 알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이게 내 소유의 공간이잖아. 그래서 사실 나는 언제든 이거 그냥 월세를 주면 그치. 그냥 이게 끝나는 거지. 작년 초에도 계속 그런 요청이 있었어. 여기 임대하고 싶다. 근데 그때 만났던 그 부동산이 했던 얘기가 근데 뭐 이 위치에 이렇게 좋은 부동산에 그 정도 그러니까 뭐 나한테 사모님이라고 하지 이제 부동산이니까 사모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월세 낼 수 있는 여자는
뭐 그러니까 그런 일 하는 사람이거나 그냥 뭐 결혼 잘한 여자고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 그냥 어떤 뭐 직업이어야 뭐 이런 뭐 여기서 살 수 있고 뭐 자기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여기에 못 살아요. 당연히 그거 되게 큰 돈이었고 나 당연히 그치. 뭐 이 공간 유지하려면 돈 필요하지. 그치. 그런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진짜 이 잘해주고 싶은 여자들 물론 선생님 손님이 여자만 아니지만 내가 진짜 잘해주고 싶은 사람들 또는 이 공간을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명확하게 있는데 그래 뭐 진짜 뭐 어떤 직종을 가진 그 여자가 여기 월세를 뭐 낼 수 있겠지. 근데 한 명한테 받지 말고 그러면 많은 사람한테 받으면 되지 않나? 쪼개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커먼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누면서 또 그거를 유지해 나가는 감각이 사실 딱 뭐 이게 있어. 그러면 이걸 얼마를 내? 그럼 오케이 하고 그냥 잊고 있다가 계약 끝나면 다시 그럼 또 찾고 약간 이런 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거를 사용하고 존재하는 것 자체에 더 가치를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인으로서는 사실 엄청난 선택을 한 거지. 그래서 이 공통지문 3번으로 잠깐 점프를 하면 앞두고 있는 모험. 나는 항상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뭐 지인들이든 뭐 손님들한테 저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오실 수 있을 때 자주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언제든 이 물리적 공간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전환이라는 거는. 왜냐면 내가 막 뭐 3년 계약, 5년 계약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의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또는 해보고 싶은 모험을 거의 다 했다 하면 뭐 정리할 생각이 당연히 있고 근데 그 정리라는 게 어쨌든 나는 공간을 계속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분위기, 그 공간 경험이 꼭 이 자리에서만 될까? 그치. 다른 데에도 이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뭐 어떤 공간에서 하는데 어떤 부분은 온라인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사는 것 같아. 맞아. 선샤이닝이 공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선샤이닝 자체의 어떤 그 특징이 점점 이렇게 모여지는 느낌이어서 그거를 가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 새로운 공간들, 방법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면 뭐 온라인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게 느끼는 것도 있고 이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할 때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맞아. 또 해본 사람은 또 다 아는. 그래서 진짜 요즘의 나의 고민 또는 그 생각하는 모험은 뭔가 이런 일종의 DNA 또는 에센스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걸 남기고 어떤 거를 뭐 포기해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도 막. 그러니까 뭐가 더 본질이냐 이런 거를 고민하는 시점인 것 같아. 또 1주년이었으니까 맞아. 또 1년 동안 했던 거를 돌아보면서 사실 더 그럼 이거는 계속하고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바꿔봐야겠다라는 게 좀 정리도 되는 것 같아. 맞아. 여기에 이제 그 공간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프로그램이 좋아서 왔는데 공간이 너무 좋네요. 뭐 이런 사람들도 맞아. 많은 거예요. 사실은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진짜 이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더 잘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하고 또 결국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부분이 킴킴이 되게 부럽다고 생각한 게 이제 모여라는 정말 1시간 녹음해도 그 영원히 어쨌든 남아있잖아. 그치, 콘텐츠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원하면 이걸 다시 들을 수 있고 이 시간이 계속 기억이 되는데 기억 또는 기록이 되는데 선샤이닝에서 하는 북토크
또는 뭐 워크숍 이런 것들은 정말 찰나 순간 우리 기억에만 있는 것들 있잖아. 내가 뭐 북토크를 뭐 유튜브를 하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거든. 왜냐면 아무도 녹음 또는 촬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만 맞아. 딱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먼트가 일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펑펑 울고 가고 어떤 사람은 진짜 "헉, 저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수술 떨리고 그래서 진짜 여기서만 딱 하고 돌아서면 또 삶을 살러 가야 되는 거야. 매번 새로 올리는 연극 같아. 그런 일시성, 동시성이 사실은 더 영원한 것 같기도 해. 맞아, 어떤 각자의 부분들은. 버전에서 경험으로 영원히 가지고 가는 맞아. 거고, 사실 컨텐츠화 돼서 인덱스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것들과 계속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여라도 있지만 항상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오는 더 자극적인 당장 들어야 되는. 아니 뭐 전쟁이 어떻게 되냐. 뭐 약간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이 어텐션이나 이런 게 결국은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사일로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씨앗 저장 창고다. 그 씨앗을 발견해서 자기가 또 계속 발전시키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 그게 발화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다른 방송들이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 시류에 맞춰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서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은 사실 없고 계속 내 속도대로 꾸준히 그거를 정말 이제 100명 해야 되니까. 저 사람 꼭 해야 돼. 저 것은 내가 이 시기에 너무 핫하니까 해야 돼. 이건 아닌 거지. 그치. 근데 다 때가 있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이미 50명 정도는 리스트가 있어요. 있어. 내가 이미 다 써놨어. 그러니까 협업하고 싶은 사람, 뭐 얘기하고 싶은 사람. 근데 이제 나도 지켜봐야 하고 알아야 하고 타이밍 맞아야 되고 또 내가 이제 가서 뭐 북토크를 듣는다든지 그 사람이 한 수업에 참여한다든지 씨앗을 뿌리면서 좀 그런 시간이 숙성하는 시간이 또 맞아.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그 란이 선샤이닝에서 하는 거랑 나의 그 태도는 비슷한데 미디어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또 그거 자기의 어떤 장점이나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걸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맞아. 작년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공간도 없고 뭐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바로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나한테 너무나 멀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년 유튜브 사이에 올리잖아. 이제 바뀐 거지. 맞아. 그래서 선샤이닝 이야기로 돌아오면 나도 진짜 작년 이맘때 내가 서점을 한다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대체 무엇인가? 나는 그 내용으로 책도 쓴 사람이잖아. 내가 진짜로 내 책에 썼던 그 서점을 실제로 만든다면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가? 많이 적었고 그걸 상당히 많이 지웠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다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든 거야. 어떤 건 남기고 어떤 건 계속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 너무 아름답다. 서점에서 나온 책들 서점은 물론 책을 파는 곳이지만 또 책을 만들기도 하는 곳이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새로운 기회를 주는 곳이니까 진짜 뭐 선샤이닝 그 워크숍에서 뭐 독립출판을 시작해서 여기에서 뭐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북토크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좋지. 왜냐면 사실 책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지켜보는 게 너무 좋고 그게 또 나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이런 일도 정말 좋아하지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도 여전히 되게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내가 이제 공간 디자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 지금 책 관련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키워드가 같이 있는 일들이 많이 오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로운 모험들. 맞아. 장미 레지던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란을 엄청 궁금해하고 그래서 내가 항상 팟캐스트 들어봐라.
그리고 항상 알려줘. 선샤이닝 가보라고. 감사합니다. 모여라 듣는 분들한테 뭔가 선물이 있어야겠다. 모여라 보고 왔어요. 일단 저는 모험가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어린아이 때 질문을 하거든요. 맞아. 왜냐면 지금 좋아하고 하고 있는 것들의 시작을 또 나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자, 두 번째 질문은 어린 시절 어떤 순간이 나를 모험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어떤 어린아이였나요? 나는 그때도 책은 항상 좋아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방문 판매를 다니는 이제 전집이랑 막 그런 거 나 기억나. 우리 동네에는 계몽사 그 선생님께서 상당히 자주 왔다. 그래서 이제 계몽사 선생님이 길을 걷다 나를 만나면 오늘 이미 한 건 올린 상태인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피하고 싶고 나는 아줌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 집에 그 계몽사 뭐 다양한 전집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내가 원하는 책을 다 가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세계 문학 전집 정말 절반만 사고 우리 엄마가 뭐 다 보면 팔고 막 이런 바꾸고. 그래서 항상 이게 집에 책이 적었던 것도 아닌데 항상 왜 굶주려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친구 집에 가면 견적을 내. 이 집에 책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한번 갈 때는 도서관처럼 뭐 이만큼 빌려서 보고 다시 갖다 주고 뭐 그런 짓을 하는 애였고. 그리고 그 책 중에서도 지금도 되게 나를 이루고 있는 책이 뭐였을까 계속 이걸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계몽사에서 나온 그 나라별로 소개하는 어떤 그런 전집 같은 게 또 있어. 그래서 그 책을 딱 열면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이다. 그러면 뭐 미국의 뭐 국기는 어떻게 생겼고 지금 인구가 뭐고 막 수도가 뭐고 그리고 사진도 막 있고 올컬러. 스노우지에 출력 컷 만화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외우듯이 계속 보고 너무 어딘가에 항상 가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이 책을 거의 달달 외운 상태로 이제 여동생하고 노는 거야. 그 여동생하고 어떻게 노냐면 이불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펄럭하면 도착하는 거야. 약간 그 양탄자 그래서 펄럭하면 내 동생은 이제 계속 나에게 호응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뉴욕에 도착한 거야. 그러면 얘는 나에게 장단을 맞춰. 그런 식으로 계속 여행하는 놀이? 그런 걸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났어. 근데 이 기억이 왜 떠올랐냐면 얼마 전에 이제 바다가 이게 내 딸이 이제 5살이 됐고 한국 나이 5살. 근데 얘가 어느 날 이제 내 의자랑 그 남편 의자를 이렇게 순서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엄마 여기 비행기 타러 와 이러니까 너무 귀여워. 그래서 막 이게 비행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대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막 타라면서 뭐 티켓팅을 막 입구에서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유전이 되나? 자꾸 어딘가에 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계속 게임인데 궁금해하는 마음.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 지금도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중고로 다시 샀어. 그 계몽사 책. 추억이다. 이거는 좀 품고 가고 싶다.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보면 뭔가 너무 내용은 다르지. 이제 국기 빼고 다 달라졌다고 봐야지. 인구도 그때 인구 아니고 만화 보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 있고 한데 추억으로 본다. 그때 되게 좋아하고 막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사람이 안 변했지? 이런 느낌이. 어렸을 때 처음 갔던 여행지는 어디야? 기억나는데. 처음 갔던 여행지. 근데 우리 집은 항상 주말마다 어디 다니는 집이 있었어. 우리 아빠가 어떤 시즌엔 되게 바쁘고 어떤 시즌엔 되게 한가해서 한가할 때는 그냥 항상 약간 노지 캠핑처럼 차에 이렇게 캠핑 장비 되게 거창한 건 아닌데 네,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어. 이런 거 그냥 실려 있어서 그냥 뭐 여기서 잘까? 우리 여기서 자고 막 이런 그런 식으로 많이 다닌 것 같아. 근데 나도 항상 일요일 아침에는 그냥 아침밥 먹고 무조건 아빠 차. 그러면 막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오고. 진짜 춘천이라도 가는. 그냥 오늘 소양강댐 보고. 다음 주에 춘천댐 보고. 이런 것도 있고.
돌아다니는 게 항상 되게 재밌는 어. 상태? 음. 그런데 음. 아무래도 이제 건축이나 음. 공간 디자인하는 사람한테는 또 그런 게 되게 좋은 자극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엄청나지. 내가 막 본격적으로 일을 한 다음에 내가 운전해서 어딘가를 갔을 때 여기 와봤는데? 저 건물 나 아는 데인데? 이런 데가 진짜 무의식적으로 다 있는 아, 거야. 어렸을 때 봤던 응. 거구나. 그래서 여기 옛날에 아빠랑 왔었던 아. 데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기억이 신기하다. 있고. 근데 그럼 언제 건축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야? 건축을 하고 싶다. 그거는 거의 중학생? 고등학생 때? 되게 빠르게 그거를, 근데 직업으로 먼저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뭔가 막연하게 공간이나 건물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나는 막 집을 짓고 싶다 이런 쪽은 아니었고 맨 처음에는 뭔가 사회학 같은 걸 공부해서 막 이런 식의 책 많이 본 사람들도 항상 이제 그치. 그런 비판적이거든. 그 뼛속까지 어. 문과적인 마음으로 막 음. 그런 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사회학을 공부해도 세상 못 바꿀 것 같은 거야. 그러기에는 물리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닌가? 뭐 도시를 바꿔야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파고 가면 또 결국 그 시대의 어떤 건축가들한테 빠지게 되고. 그치. 그래서 어떤 고등학생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승효 선생님이 강연에 갔었어. 그때 그 최초로 그 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가 되셔가지고 강의하실 때가 있었어.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수업을 조퇴하고 선생님 저 아파요 이렇게 뻥치고 막 가서 그 강연 들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맞아 약간 그래 난 이런 거 배우고 싶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순간 중에 하나가 토탈미술관의 전시를 보러 가서 그 관장님과 그 토탈미술관 그 도면을 같이 본 거? 어머. 응. 아니 그거 미술관 진짜 아름답잖아. 너무 아름답지. 근데 그 미술관 설계하신 분의 전시가 있어서 그 도면이고 모형이고 다 오픈했던 전시가 있었어. 근데 어떻게 관장님 바로 옆에 있었대? 우연히 근데 그 평창동에 갔을 때 마침 계셔가지고 건축가 지망한다고요?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다 도면 펼쳐서 보여주시고 청사진 넘겨서 보여주고. 그것도 아니 이 종이들이 합쳐지면 건물이 된다고? 너무 멋진 일인데? 막 이런. 맞아. 나 제일 좋아하는 미술관 어디냐 물어보면 항상 토탈이라고 하는 게 토탈에 딱 그 정원이든 어디를 앉아서 봐도 산의 능선이 일단 보이고 그리고 진짜. 전시실의 그 구성이 상당히 화이트 큐브가 아니라 되게 특이하고 뭔가 동선을 생각하는 약간 나선형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 또 처음 하는데 한 3달 정도 거기에 매일 출근하듯이 가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딱 그 토탈미술관 사무실에 딱 있으면 이렇게 창문이 엄청 길고 거기에 산의 능선이 이렇게 보여. 그렇게 하고 화장실이 진짜 예쁘다. 진짜로. 진짜 그 건물은 정말 안과 밖이 다 진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그게 진짜 좋고 사실 바깥 외부 전시도 되게 좋잖아. 그치. 엄청 그래서 약간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건축물을 사실 별로 겪어본 적이 없는데 대학생 때 이제 그걸 겪었기 때문에 나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일하는 건물은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이든 사무실이든 꼭 나무가 보이고 건물이 아름다운 데서 일하는 게 좀 기준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위워크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다니까. 스타트업 그래서 갔잖아. 맞네.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토탈이라는 단어를 내세운 것도 너무너무 대단한 거고 한데 사실 지금의 이 시대에서는 그런 역할을 뭘 할까? 나한테는 그게 서점이었어. 그러니까 물론 서점이 뭐 책을 파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실 지식을 유통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뭔가 진짜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건 서점이지 않나? 맞아.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좀 발신할 수 있는 장소도 그 사람의 파트너가 돼주는 것도 결국 서점이지 않나? 넌 멋있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진짜 맞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 선샤인을 기획할 때 생각해보면 나한테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이미 뭐 지리적인 위치도 정해져 있고 그럼 여기서 뭘 할 거냐. 근데 서점이 아니어서 됐어. 그 당시에는. 서점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었을까? 공간 그냥 대관, 뭐 스튜디오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치, 뭐 다양한 걸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난 서점이면 좋겠어. 왜냐면 서점이어야 돼. 왜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근데 어렸을 때도 서점 많이 갔어? 서점 엄마랑 이제 나가. 그러면 나를 이제 교보문고에 놓고 엄마의 볼일 보고 이제 골랐어? 그럼 이제 딱 한 것만 사주는 그런 시스템. 어떻게 나랑 똑같다. 그래?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제 나는 엄마 월급날. 월급날. 월급날 이제 우리 셋을 다 데리고 가서 다 풀어놓고 이제 어머니가 자기 책 고르는 동안 우리가 뭘 골라도 그러니까 뭐 진짜 이상한 무슨 만화 잡지 같은 걸 골라도 그래도 군말 없이 사줬어. 보그도 사줬다니까. 몇 살 때? 어렸을 때 진짜 중학교 이럴 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보그 걸 아니고 그냥 보그. 보그.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그를 정말 그런 잡지에 보그. 편집장 이름이랑 그 밑에 광고주까지 싹 다 정말 모든 활자를 다 읽었다. 가격까지.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봤던 그런 미감이 남아있어. 이미지들이 좀 남아있어. 그래서 나 최근에 진짜 소름 끼친 게 뭐냐면 진짜 이거 웃긴 건데 약간 란도 어렸을 때 추구미 있었는지 되게 궁금한 완전 게 내 어렸을 때 추구미는 보그에서 우연히 본 사람인데 뉴욕에서 30대 중반이야. 근데 뭐 변호사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전문직이었는데 저녁에는 탱고를 춘다는 거야. 근데 그녀가 세르지오 로시의 아주 아름다운 실버 스틸레토를 신고 있었다. 그 보라 색깔 랩 원피스에. 너무너무 보그지.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꼭 어른이 되면 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엔 춤을 추는 사람이 돼야지. 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추구미. 나는 근데 빙점을 되게 좋아하는 소설인데 빙점 이거 몰라. 이노라 아야코 소설인데 추리 소설? 아니야.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통속 소설인데 근데 내가 그 책을 좋아하는데 또 갖고 있진 않아. 그냥 이렇게 우연히 눈에 띄면 봐. 근데 역시 난 이걸 갖고 있고 싶지 않아. 어떤 그런 소설인데 그 빙점에서 그 주인공 여자가 지금 너무 힘들 때마다 가는 어떤 공간이 있고 거기에 그 공간에 여주인 같은 사람이 있어. 난 그 사람이 약간 로망이었어. 여주인? 그 사장님? 왜냐면 그 공간은 누가 가도 항상 이렇게 품어주고 환대하는 곳이구나. 그냥 그 사람이 와서 그냥 먹고 자고 알아서 그냥 며칠씩 있다가 그냥 쓱 가고 그래서 누가 왔다 가고 근데 좀 힘을 얻어서 나가. 그리고 그 주인은 약간 비밀스러운 게 있는데 그냥 왔어요. 약간 이런 자기 얘기는 많이 하지 않지만 난 너무 내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란이 살짝 신비로워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 근데 본인은 햇살캔데 약간 추금이랑 좀 안 맞는. 난 그냥 냉미녀를 혹시 좋아하는데. 근데 그 빙점을 읽으면 나 항상 공간의 주인, 그러니까 여주인공의 엄마 막 이런 것보다 저 사람 약간 저런 느낌으로 살고 싶다. 너무 신기하다. 어떤 공간을 갖고 있고 뭔가 어떤 이유로 공간에 와서 그냥 충분히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뭐 떠날 수 있으면 또 떠나고 그리고 이 공간이 유지되는 건 뭐 알 수 없지만 어떻게든 유지가 돼. 어떡하지 하면 또 누가 싹 뭔가 도와주고 뭐 이런.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싶었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언제 들었었어. 근데 뭔가 그런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냥 곁을 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란이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기본적으로 좀. 근데 왜냐면 나도 많이 받으면서 자랐으니까. 뭐 진짜 그런 일이 되게 많지 않나?
너무너무 고마운 일을 내가 받았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갚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맞아. 그 아연도 그랬잖아. 오, 언니가 맞아. 밥 사주면 난 동생들한테 밥 사주고 맞아, 너네도 맞아. 동생들한테 밥 사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맞아, 그런 거야. 나 어렸을 때 그 트레버라는 책 읽었어요. 혹시 그 뭔지 알아요? 트레버? 뭔지 알아? 그러니까 착한 일을 3명한테 하는 거야. 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저한테 갚지 말고 다른 아. 3명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그 책 표지인가? 뭐 안에 그림이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또 그 동그라미 안에서 3개 동그라미. 이게 진짜 어렸을 때 봤던 책인데 머릿속에 엄마가 그냥 사준 책이었는데 그게 아직도 있어서 바다도 책 되게 많이 읽잖아. 바다도 책 좋아하고 난 바다하고 서점에 가는 거 좋아. 일단 바다는 기본적으로 엄마가 서점을 하는 걸 알고 있고 집에서도 막 책 사세요. 이렇게 책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바다하고 북토크도 같이 오잖아. 맞아. 그러면 한동안 또 북토크 놀이를 해. 본인이 진짜? 이렇게 뭐 랩탑 진행해? 같은 비슷한 걸 펴놓고 막 얘기하면 내가 들어야 되는 뭐 아. 그런 놀이를 집에 산다거나. 그리고 나도 바다랑 교보문고 가는 걸 좋아해.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나도 겸사겸사 요즘 베스트셀러 뭐 나왔나 실제로 보고 싶었던 책 확인하고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뭐 읽어줄 때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얘가 원하는 거 책 한 권 사서 나오고 그게 되게 좋지. 약간 우리 장미할 때도 바다를 여러 번 봤는데 나는 엄마가 일할 때, 엄마가 친구들하고 있을 때,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맞아. 진짜 엄청난 것 같아. 그 공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나도 어릴 때 생각하면 어른들이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해하고 놀면서도 귀를 쫑긋하고 있는 어린애다. 그치? 약간 그 에너지는 다 읽을 수 있잖아. 지금 긍정적이다. 뭔가 힘든가? 뭔가 이런 게 다 느껴지잖아. 되게 중요한 얘기 작게 하는 거. 그치.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무슨 얘기야? 근데 진짜 그때 바다랑 같이 놀면서 내가 느낀 건데 란한테 너무 고마운 거야. 사실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양육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육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서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제 나 같은 어른을 옆에다 두고 그냥 뭐 이모랑 어디 갔다 와 이렇게 한다는 게 나는 약간 책임감과 그치 이모가 뭐 그래 이모랑 같이 가자 이렇게 약간 손잡고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이 그냥 나한테 이런 기회와 사랑을 준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야. 바다한테도 고맙고 란한테도 고맙고 그래서 막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도 그 시간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나 신비로운 경험이었어. 그냥 내 친구가 아이를 키워서 아이가 저렇게 놀고 있고 나도 같이 놀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우리도 여자기 때문에 그렇죠. 꼬마 여자아이를 보면은 느낌이 맞아요. 진짜 바다하고 정말 재밌게 놀려면 잠깐 나를 잊어야 되고 그냥 얘한테 딱 맞춰서 딱 놀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나도 이제 아이가 돼야 진짜 재밌게 놀 수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이유 없이 정말 진짜 뭘 따지지 않고 좋아하는 거잖아. 그게 또 상당히 충만한 느낌을 준다. 바다도 킹킴을 되게 좋아하지. 그게 뭐라고 해야지? 그 가끔 막 어떤 특정 뭐 그런 실루엣의 사람을 보면 킹킴이요? 약간 말할 정도로 이제 나 그거 너무 웃겼어. 그 롱패딩 입고 있는 사람 보면 참고로 주황색 패딩이었어. 그래서 얘가 눈썹이가 좀 있는데 진짜 있다. 인정. 어떤 시기에는 내가 육아 때문에 이렇게 다 잃어버리다니 너무 짜증난다. 뭐 그랬는데 좀 어떤 시기를 또 지나고 나니까 내 친구와 내 딸이 공존할 수 있고 이게 또 되게 재미를 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서 나도 막 결혼해서 애 낳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완전. 하면 또 그게 되게 고맙기도 하고 내가 더 잘해야지 막 이런 뽀뽀가 엄청 왔어요. 지금
바다야 너 때문이야. 만약에 내가 나중에 임신하면 바다 때문이다. 근데 출산 그런- 장려. 왜냐면 나도 되게 멋진 이모들, 어떤 언니들 덕분에 성장한 게 있으니까. 맞아. 그치, 뭐 책에서 멋진 여자들을 보는 맞아 것과 맞아 완전 다르지. 진짜 뭐 엄마 친구가 멋진 여자인 거 너무너무 다른 얘기야. 아 근데 친구 많은 엄마가 짱인 것 같아. 어. 진짜 나중에 또 바다도 크면은 또 달라지겠지만 너무 그냥 지금은 함께 어떤 한 조각을 함께 보낼 수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그 장미 레지던스에 그 핑들 하추핑들 스티커도 붙여주고 난 그거 굉장히 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문에다가 그 요정을 맞아, 거의 한 20명을 붙여줬어. 그리고 그때 우리 바디올로지 북토크 이유진 기자님 북토크 했을 때 킴킴도 이제 참가자로 왔었고 그날 이제 바다가 아파서 어린이집 못 가고 내가 데리고 왔지. 근데 그날 아침에도 내가 북토크 얘를 데려가도 되나? 그게 처음이니까. 그런데 아니 이유진 기자님 같은 분이 이해 못 해줄 리가 없다. 이런 책을 쓰는 사람이고 이렇게 작가님. 페미니스트인데 멋있지. 그래 완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같이 왔고 그날 이제 바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서 아이들한테도 그냥 이런 걸 또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 근데 그날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그날 이제 서영님이 이제 꽃 선물 준비해 주셔서 마지막에 우리가 꽃 들고 사진 찍으려고 맞아.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바다가 자기도 사진 찍겠다고 자기도 뭐 내가 꽂아놓은 꽃 들고 뽑아와서 막 우리가 하는 똑같은 걸 하려고 막 뛰어왔고 그 사진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진을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 아 진짜 이런 날들을 내가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몇 년을 했는데 또 어떻게든 끌어올리니까 되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함께 기르고 그리고 또 배우고 서로 성장하는 느낌을 받고 이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또 살고 또 어떤 타이밍이 되면 다시 만나고 그래서 진짜 좋다. 근데 그 끌어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통합의 과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아나 역할들이 사실 항상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몸은 하나니까 그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부침도 많고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또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난 진짜 대단하고 특히 진짜 제일 멋있는 거 뭔지 알아? 뭐지? 일기의 여왕이다. 진짜 사업 일기, 육아 일기, 뭐 지금 리추얼 진행 도대체 몇 년 했죠? 지금은 민미는 잠깐 쉬고 있는데 저 2년 넘게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일기는 이제 뭐 일기를 제가 이제 사업 일기랑 육아 일기를 매일 쓰죠. 그런데 너무 나에게 그냥 일상이어서 이제 안 쓰면 찜찜한 뭔가야. 난 진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직장인 최고 강기가 뭐 집에 가서 바로 청소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 있잖아. 바로 씻고 이런 거. 나는 설거지 일기 쓰는 안 하는 사람. 일기 쓰는 사람이 현대인 중에 가장 광기다. 왜냐면 보통은 집에 가거나 힘들면은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서 릴스나 쇼츠나 더 약간 사실은 요즘은 점점 더 전두의 묘기가 더 짧아져가지고 더 그 회로가 빨리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보상 회로가. 그건 맞지. 근데 그거를 내가 직접 써야 되는 일기로 한다? 그리고 또 특히 나는 그거를 공개된 블로그에도 쓰기 때문에. 맞아. 그런데 그 당시에 나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육아 얘기를 진짜 블로그에 매일 쓰게 됐던 그 시기는 그 바다가 생후 77일 그때부터 이제 매일 쓴 건데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일기 쓰는 것밖에 없어서 그랬어. 그때 어쨌든 애기가 너무 어리고 나는 원래 저녁 약속이 일주일에 한 4-5번씩 있던 사람인데 그거 다 못 나가잖아. 못 나가고 집에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애기가 자도 어쨌든 몇 시간에 한 번씩 젖도 먹여야 되고 뭐 아플 수도 있고 저녁 약속이라는 게 없어. 그러면 이게 진짜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너무 약간 무력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시기가 사실은 되게 소중한데 뭘 좀 남겨놓고 싶다? 근데 이거 종이로도 물론 난 종이로도 쓰지만 그냥 온라인으로 쓰고 싶었어 그 당시에는. 왜냐면 육아가 이런 거였단 말인가? 약간 왜 나는 몰랐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동네방네 알리고 싶던 거.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일기를 어쨌든 매일 쓰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 그러면 이렇게 그 일기를 링크를 보내. 무슨 ARS처럼 슈퍼인싸. 라님 뭐 요즘에 우리 라님 어떻게 지내요? 우리 뭐 커피 마실 수 있나요? 그러면 내가 그 일기 써놓은 것 중에 한참 이제 막 그 모유수유 하던 시절에는 4시간 텀으로 먹여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무조건 4시간 안에 컴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나갈 수 있고 몇 시간 정도 외출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막 썼어. 그래서 뭐 삼성동에서 만나면 앞뒤로 30분씩 이동해야 되니까 2시간 정도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뭐 고터에서 만나면 뭐 이런 식의 글을 써놓은 게 있다. 그걸 틱 ARS처럼 친구가 요즘 이렇게 살고 있구나 뭐 이런 거고. 근데 사실은 이 선샤이닝의 시작은 아마 일기였을 거야. 그 일기를 쓰다 보니까 내가 민미에서 리추얼 메이커까지 된 거고 리추얼 메이커를 하다 보니 뭐 전시를 작게 하게 됐고 뭐 이러저러 해서 사실 사실 초반에는 진짜 그 일기 친구들이 이 서점에 손님이 많이 돼줬고 다양한 피드백을 줬고 나도 이 서점의 페르소나가 나랑 같이 일기 쓰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나를 위한 공간도 맞지만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일기 친구들은 동지들 어떤 공간을 원하는가, 뭘 하고 싶어하나, 이들이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하는데 왜 안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계속 뭔가를 건드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게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계속 매진됐었던 거야. 너무 이제 니즈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일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진짜 시작한 사람 서영님 뿐만이 아니고 마미 브렉타임 엄청난 인플루언서 됐잖아요. 진짜. 너무 잘했어. 그니까. 마부타.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좋고 나처럼 이제 블로그에 매일매일 일기 쓰는 건 어려운 일이 맞지. 나는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뭐 10분만 해도 쓰고 30분 동안도 진짜 쓰고 대단하다. 어떤 날은 막 1시간도 쓰는데 난 아직 좀 내 일기를 전체 공개하는 게 무서워. 근데도 기록은 좀 남기고 싶은데 그게 꼭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어도 사실 우리 하루하루는 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잖아. 이제 이 찰나를 좀 남겨놓고 싶다 하면 10년 일기장을 나는 추천하고 싶어. 왜냐면 아무리 내가 쓰는 게 부담스러워도 한 줄은 쓸 수 있다. 그 10년 일기장이 브랜드가 되게 다양해서 조금 내지 구성이 다르지만 나는 이제 NU라는 브랜드 일기장을 받아 임신했을 때 그 22년에 선물 받아서 지금까지 쓰는데 진짜 한 페이지에 22년부터 31년까지 진짜 10년간의 일기를 쭉 담는 거야. 그래서 노트가 한 손바닥만 한데 뭐 10년치가 있으면 한두 줄 쓰면 끝이잖아. 그래서 나도 어영부영 벌써 반을 쓴 거야. 와. 그래서 내가 지금 26년 4월 오늘 25일 일기를 쓰려면 이제 25년 작년에 이맘때 서점 때문에 서점 오픈하니까 어떻고 내가 바다를 키우면서 이걸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고민이 있고 그 전해 이맘때는 아마도 다시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일을 다시 하지 이거 있고 이제 23년쯤 되면 너무 힘들다. 사실 그때 이게 별로 없어. 너무 육아가 초반 빡셌을 때. 그리고 22년 4월에 보면 임신했을 때니까 매일매일 그래 그때쯤에는 좀 입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어떤 나의 역사를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일. 엄청나다. 역시 일기의 여왕. NU도 좋고 미도리에서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버렴이 버전은 리훈 버전도 귀여웠어. 내지 구조가 다 조금씩 다른데 아무래도 미도리가 디테일이 좀 더 많긴 하고 NU는 아마 직구를 해야 될 거야 지금. 오케이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NU가 좋은 건 4월 1일 시작이야. 4월 1일? 그러니까 그 일본 브랜드의 그 다이어리들이 4월 1일자로 시작하는. 왜? 신기하다. 왜냐면 일본의 합기는 4월 1일 시작이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1월 1일 아니면 그래도 3월 1일에 시작하는 게 맞잖아. 근데 지금 4월 말인데 1월부터 시작한 일기장을 사면 그치, 네 좀 달이 앞에가 없어지니까 비어있잖아. 너무 아깝잖아. 아직까지는 살 수 있다. 오케이. 4월 시작 버전을 사면 된다. 란,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 네네. 지금 앞두고 있는 모험 그래도 들려주세요. 앞두고 있는 모험.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 지금 선샤이닝 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이 공간이 아니어도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에센스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기록을 해서 자산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만 남는 거 말고 실제로 어떻게 남기는 게 좋을지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지금 계속 의뢰받고 있는 그런 공간 프로젝트들, 공간 기획도 있고 멘토링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몇 년 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나도 이제 공간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상태로 남의 공간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 그치. 역할일 때 내가 뭐를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두 개가 연결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점 안에 공간 창업으로 시작하려는 사람들까지 있는 거고, 내가 이제 갑질 안 하고 일해보기도 했고 선샤이닝의 손님이자 친구로서 생각하는 거는, 선샤이닝에서의 경험은 결국 사람들의 연결로 남는 맞아. 것 같다. 그래서 얘기했잖아. 선샤이닝 LTD 만들어서. 왜냐면 맞아. 여기 오는 사람들이 결국 모두가 사장이거든요. 그렇지요. 거의 뭐 다들 콘텐츠 프로바이더죠. 생산자, 창작자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서로 연결되고 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게 사업 일기에도 있는 것 같아서 맞아. 좀 약간 핵심 프로그램이나 약간 그런 페르소나들을 더 다듬어 가면서 다지게 되지 않을까. 진짜. 그러면서 동시에 공간 경험은 또 항상 좋아야 되니까 딱 하나만 영업을 한다면 선샤이닝 내가 만든 일종의 상품이라고 해야겠지? 상품이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새벽 시간 프로그램이다. 킴킴도 그건 안 하고 있잖아. 아, 그래서 저는 모모들을 위한 소개 코너에서 이거를 팔고 싶었어. 이거를 팔고 싶었어. 그래서 뭔가 나랑 함께 하는 아침을 이렇게 뭔가 맞아. 이렇게 공지를 하면은 모모들하고 모여서 이제 아침 티타임도 하고 진짜. 각자 할 일도 좀 하고. 원래 킴킴이 회사 가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일 딱 하고 출근하는 거 좋아하잖아. 맞아. 왜냐면 모든 기는 회사한테 쓰기가 너무 아깝거든. 내가 다 쓰고 남은 것만 회사에서 쓰는 거지. 맞아. 창작 활동, 그러니까 나를 나답게 하는 활동하고 생계 활동은 두 개는 다른 거고, 나를 나답게 하는 활동을 앞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게 딱 지금이다. 5월 5일이 입하잖아. 맞아. 여름부터 이제 다들 힘이 넘칠 것이다. 왜냐면 해가 1시간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동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딱 그 1시간 동안만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엄청난 만족감을 주고 삶에서 완전히 다른 순환을 만들어내거든.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거, 그때 어떤 디자이너 하는 분이 와서 맞아. 친구들하고 같이 와봤는데 새벽이 너무 아름답다. 맞아. 그분이 나한테 사진 막 보내주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서 또 뭔가 시작이 된 거잖아. 그치. 그 선라이즈 티켓, 그러니까 새벽 티켓은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선샤이닝을 쓸 수 있는 일종의 대관 티켓인데, 그때 오면 깜깜한 그 도시를 달려와서 진짜 어두운 공간에 들어왔는데 진짜 이 창밖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매일 해가 예쁜 건 아니잖아. 어떤 날은 구름이 많아서 다 다르지. 밝아졌네 이런데, 진짜 나도 몇 번 진짜 엄청나게 아름다운 해를 본 적이 있어. 그러면 진짜 가슴이 벅차올라. 그 저기에서 저 롯데타워 그 시그널 타워 뒤쪽에 그 산에서 진짜 빨간색으로 뾰족 튀어나왔다가 점점 올라오고 도시가 밝아지고 여기도 빛이 막
들어오는 게 진짜 기를 받는 느낌? 그래, 새해 기운 받는 것도 진짜 너무 좋네. 사실 해를 보면은 맨날 새해 기운 받을 수 있거든. 새해잖아, 매일, 진짜로. 진짜. 응. 나는 그 시간에 뭐 응. 혼자 있었던 적도 있고 그 프로그램으로 만난 사람들하고 있었던 적도 있는데 원래 뭘 막 쓰려고 왔는데 해돋이 보느라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또 다음에 다 회사로 간다는 점. 그럼 오늘 모여라 인터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괜찮을까? 아니 왜냐면 우리는 만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 항상. 맞아. 그래서 오늘은 뇌에 힘줘. 선샤이닝 이야기 많이 해야 돼. 최근에 우리 너무 스쳐 지나가가지고 선샤이닝 이야기 많이 해야 돼. 다른 이야기 많이 또 다른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서 괜찮을까? 아니 처음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세상을 바꾸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가 그래서 약간 건축사무소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던 데서 경험을 쌓았던 것도 굉장히 란답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돼서 진짜 그렇구나 하면서 또 란을 되게 이해하는 계기였거든. 근데 이거는 정말 딴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 아쉽다. 선샤이닝 주제하고는 다르고 응. 이 건축이나 이 공간 음. 디자인이나 이거에서 내가 완전 그 뷰가 바뀌게 된 건 그 후쿠시마 지진이야. 그 어쨌든 내가 일본에서 겪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건축에 대한 태도가 완전 바뀌었다. 나의 삶의 태도까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더 또 하고 싶었는데 사실 선샤이닝을 통해서 지금의 란을 만든 것들, 지금 겪고 있는 모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모험 라이브로 계속해서 모실 나의 언제든 란 혹시 오늘 녹음 가능할까? 그 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내가 이제 모여라 청취자로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아. 모모 인터뷰? 좋아. 모모로 한번 나가서 저는 뭐 어떤 인터뷰 되게 좋았고 어떤 포인트 좋았고 줄줄이 좋아. 말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1주년 듣고 또 듣고 하는 인터뷰 어떤 진짜? 거. 그래서 한 몇 회까지 딱 하면은 한번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로 네. 청취자들, 모모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갑자기. 모험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시도라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모험은 내가 모험가? 인데 시도는 정말 한 발짝 나가는 거니까. 그거 되게 좋다. try. 그럼요. 나 엄청 힘들 때 아침에 맨날 샤키라 그 주토피아 그 노래 들은 거야. Try everything 하는 거 있잖아. 맞아. 자, 란의 선샤이닝 서점에 와서 같이 모험가 인터뷰를 녹음을 해봤는데요. 이 아름다운 공간에 모모들도 많이 와줬으면 좋겠고 1주년 너무너무 축하해. 감사합니다. 모여라도 1주년 축하해요. 그러니까 우리 1주년 동지로서 오늘 특별 모험가 인터뷰 해봤는데 모모들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다른 모험가 인터뷰로 또 만나길 바래. 고마워.